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확정됐습니다. 이 늘어난 인원 490명 대부분이 이 비수도권 국립대학 위주로 분배됐는데요. 입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경기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490명 늘어났는데요. 지난번처럼 대규모 증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입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1,500명 이상 늘렸을 때에도 입시 결과가 조금 낮아질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N수행의 증가로 이어졌고 실제로 일부 지역의 대학은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입결을 보인 곳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2025학년도 대입과 비교해도 증원 규모가 3분의 1 수준이라 이 정도 규모의 증원으로는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와 같은 최선호 모집 단위는 지원자들의 역량이 모두 뛰어납니다. 490명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지원자들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로 인해 입결이 하락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격권에 있지만 아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수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 커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판도를 크게 뒤흔들 정도의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늘어난 인원은 모두 다 지역 의사제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의과대학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제한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역 의사제는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해당 지역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 자격을 갖춘 제한된 인원이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에 비해 지원자의 폭이 당연히 작은 편입니다. 이는 해당 전형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증원 규모가 490명으로 크지 않은 편이고 각 지역별 그리고 대학별 모집 인원의 변화율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대학들은 증원된 인원을 여러 전형에 분산해서 배치할 것이기에 전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원 자격에도 제한이 좀 있고 지역별로 늘어난 인원도 조금씩 다른데 그렇다면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보면 지역의사제로 증원하는 490명 중 약 54%인 264명을 거점 국립대 9곳에 배정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49명 선발해서 39명이 증가한 87명을 선발해서 가장 증가율이 높고요. 제주대는 40명 선발해서 28명이 증가된 68명을 선발해서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편이라 학생 수 대비 증가율을 보면 가장 의대 입학이 유리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의대 진학이 단순하게 대학의 선발 인원이나 지역 학생 수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일각에서 말하는 유불리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전형 방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의사제 인원 대부분은 아마도 수시 전형으로 뽑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의예과는 어느 대학이든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당연히 우수한 교과 성적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는 각 과목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원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내외의 다양한 활동들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들과 다른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서 의예과를 선발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세계 영역 등급합 5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이 다수입니다. 지역 의사 전형 역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5월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수험생들이 어떤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5월 말에 발표되는 각 대학 요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입 체제에서 학생부 중심의 수시 선발과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선발이라는 기조를 벗어난 전형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전형과 선발 방식을 크게 바꿔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없던 기회가 생긴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전형 요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 성적, 수업 내외 활동, 그리고 논술 능력,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같은 전형 요소들을 확인하고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의사제 전형에 도전하려는 수험생들이 지금 이 정리해두면 좋을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사제 선발 대학이 있는 비수도권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의 모집 규모와 증원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전형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희망 전형에 따라 전형 요소를 살펴보고 자신의 강점 그리고 약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핵심 전형 요소를 살펴보고 자신이 어디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살핀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합리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국가가 학비 그리고 교재비 등을 전부 제공하는 대신에 10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역시 작지 않을 것인데요. 지역의사제 지원을 고려한다면 의사가 된 이후에도 내가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490명 증원이 입시 판도를 뒤흔들 만큼 극적인 변화는 아니겠지만 또 준비된 수험생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사제의 혜택만큼 이 책임도 무거우니까 본인의 사명감과 진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